안녕하세요. 예지원 원장 순남숙입니다. K 예절을 찾아서 우리 옷 한복 바로 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의 우리 옷 기본 복식은 치마와 저고리입니다. 남자의 기본 복식은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두루마기입니다. 여자와 달리 두루마기까지 기본 복식입니다. 저고리의 부분 명칭입니다. 이 중에서 깃과 동정, 옥고름, 끝동 그리고 견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정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만 깃과 옥고름, 끝동 그 다음에 견마기를 다른 색으로 배색함으로써 저고리의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3회장 저고리고요. 이 아래 것은 반회장 저고리입니다. 3회장 저고리는 여기 깃과 옥고름 그리고 끝동 그리고 여기 견마기를 다른 색으로 배색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회장 저고리는 깃과 옥고름 끝동은 다른 색으로 배색을 하지만 여기 견마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옥고름과 끝동만 다른 색으로 배색한 것은 회장저고리라고 합니다. 바지의 부분 명칭입니다. 여기 마루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폭인데요. 여기에 큰 사폭, 작은 사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베레라고 하고요. 여기는 허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지 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옷 한복은 그 여밈이 모두 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자락을 먼저 덮고 왼쪽 자락을 덮는 것을 우임이라고 합니다. 서양 복식의 경우는 남자는 우리와 똑같게 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자의 경우는 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면 이렇게 좌임도 있고 우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시대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옷고름 매기 고름의 솔기가 서로 마주보도록 잡습니다. 짧은 고름, 오른쪽에 짧은 고름이 있는데 짧은 고름이 위로 가도록 교차시켜서 이렇게 포갭니다. 그래서 짧은 고름으로 긴 고름을 가마 위로 올리고 긴 고름은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아래로 늘어뜨린 긴 고름을 이렇게 접어서 고를 만듭니다. 위로 올렸던 짧은 고름을 내려서 이 고를 감아서 묶습니다. 매듭 부분이 너무 조이지 않게 하고 고의 길이가 적당하도록 조절을 합니다. 옷고름에 이렇게 고를 만드는 것은 풀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는 뉴 혹은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매듭 방법은 옷고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늘상 묶었다 풀었다 하는 보자기나 끈을 묶을 때는 모두 저렇게 고를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 쓸 일이 없을 때는 고를 만들지 않고 옥매는데 죽은 사람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을 연습할 때 고를 만들지 않고 두 가닥을 꼬아서 끼우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결효불유, 즉 묶을 때는 고를 만들지 않고 옥맨다 한 것을 묶지 않는다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옷고름 처음에는 이 옷고름이 이 옷자락을 여미는 기능을 하였으나 점차 이제 우리 옷의 한복의 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옷의 안쪽에 스냅 단추가 달려 있어서 이 옷고름이 없어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옷고름은 없어지지 않고 한복을 특징 짓는 구성 요소이며 미적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고름의 너비라든가 길이 그리고 이제 배색에 따라 배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마 입기, 치마 자락을 이렇게 뒤에서 교차시켜서 앞에서 묶는데요.
이때 오른쪽을 향하는 안자락을 이 어깨 허리 안쪽에다 이렇게 끼워서 돌리면은 안자락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그 겉자락이 왼쪽으로 가도록 하지만 조선시대의 풍속화나 아니면 출토복식을 보면은 이게 모두 다 오른쪽으로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묶을 때 앞에 정중앙보다 약간 옆에서 묶고 이렇게 남은 가닥을 감아서 저고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서 치마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기본 복식은 치마와 저고리입니다. 여기에 예장용, 방한용으로 벼자나 두루마기와 같은 표의를 입습니다. 남자에게 있어 두루마기는 기본 복식입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벗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두루마기는 기본 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벗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생긴 장옷이 있었으나 그 장옷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옷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생긴 옷이었는데 두루마기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입지 않고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가렸습니다. 허리띠, 치맛자락을 앞으로 당겨 허리띠를 매므로써 활동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걷는 중에 치맛자락이 밟힐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겉자락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앞치마를 둘러서 활동성을 높입니다. 근데 출토복식에는 앞치마가 없고 풍속도에도 19세기 가서야 이제 앞치마 입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앞치마 입은 기원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그 행주산성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임진왜란 때 여자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날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행주산성하고 이름이 같아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고 역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옷 한복을 입을 때는 목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옷 한복의 저고리에는 이 동정이 한복의 특징적 요소로서 만약에 여기에 목걸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그 동정의 멋을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목걸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옷 한복에 어울리는 장신구로는 이 가락지와 놀이개가 있습니다. 누리개 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옷고름이 완성된 위에 띠돈을 사용해서 이 놀이개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고름을 맬 때 이 옷고름에 걸고 그 다음에 옷고름을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치마자락에다가 건 경우입니다. 치마자락에 걸어서 이렇게 늘어뜨린 겁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코사지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사지는 이 옷고름, 요 매듭 부분에 꽂거나 아니면 끼우거나 이렇게 답니다. 바지가 이렇게 앞뒤가 똑같게 생겼는데 앞뒤가 사실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작은 사폭이죠. 작은 사폭이 왼쪽으로 가도록 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가 베레죠. 베레는 꼬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접이 있는데 이 시접이 뒤쪽으로 가도록 입는 방법입니다. 양복에 있어서도 시접은 모두 뒤쪽으로 가도록 입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폭이 왼쪽으로 가고 큰 사폭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기능상의 이유이고요. 그 벨의 솔기를 뒤쪽으로 보내는 것은 미관상의 기준입니다. 바지 허리띠 매기.
바지가 굉장히 이제 허리가 큽니다. 바지 허리띠 멜 때 이 허리의 여유분을 가운데서 모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큰 사폭이 작은 사폭을 덮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지가 너무 큰 듯 해갖고 이걸 이렇게 당겨서 입거나 하면은 움직일 때 허리띠 밖으로 옷이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목에는 또 데님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허리와 그 발목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없으면은 앉거나 무릎을 굽힐 때 옷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바지 입은 모습입니다. 바지 데님 매기. 여기가 앞마루 폭선입니다. 이 앞마루 폭선을 안쪽 복숭아뼈에 대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바지 통의 그 여유분을 여기에서부터 모아서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데님을 여기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두 번을 감습니다. 두 번을 감고 안쪽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습니다. 이게 남자는 집에서도 저고리와 바지만을 입지는 않습니다. 고종 때 다양한 남자의 겉옷을 정리해서 두루마기 한 가지로 통일을 한 이후 두루마기까지가 남자의 기본 복식입니다. 목도리는 두루마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마고자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방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기에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거나 아니면 마고자에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을 때 실내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에게 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를 표할 때는 두루마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옷 한복 바로 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